자, EBS 수수료 배움부터. 됐어. 네. 수수료. 배움부터. 관리자 주소는 알고 계시죠? EBS 수수료 배움부터 관리자 주소. 예, AC 자주 아필이라 EBS 스스로.com 네. 스스로.com 네. 쉽죠? 네. acd.ebs 스스로.com 학습센터는 다 등록되어 있으시죠? 네. 그죠? 네. 제가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네. 관리자가 따로 있어요. 네. 일단 저도 학습센터로 로그인을 할게요. 일단은 이제 학습센터로 제가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학습센터 회원가입을 하면 이제 공부방 회원가입하는 거거든요. 이게 공부방 관리자 회원가입하는 거. 센터 회원 이런 것부터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학습센터 회원가입을 하셔야 이제 관리자가 승인이 되는 거예요. 네. 승인하는데 며칠 걸리죠? 다 해주셨나요? 어제. 네, 다 돼 있어요. 어제 하셨어요? 어제 했어요. 아니 나는 핸드폰을 했는데 네. 연락이 없어서 PC로 다시 했어요. 아, 그럼 되어 있는데? 그러면 됐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원래 없어요? 네. 네, 여기 학습센터 가입 동의합니다. 모든 약관에 동의합니다. 학습센터 가입. 아이디, 비번 입력하고, 이름 입력하고, 이메일 입력하고, 휴대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입력 사항이에요. 회사 정보라고 있는데 학습관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는 000000. 학습관 이름이 따로 뭐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일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 그것보다 그거는 상관없는데 네. 저희가 요 센터는 기독교 관련된 곳들만 계약이 돼 있어요. 왜냐면 일반 학원 쪽 총판이 따로 있거든요. 기독교 쪽 총판은 저희 솔로몬.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명을 따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열린문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열린문이라고 그러면 열린문 솔로몬 영재학습관. 그렇구나. 이렇게 했어. 네.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교회라는 열린문 교회 이게 아니고 열린문 솔로몬 영재학습관. 네. 뭐 네. 그런 식으로. 사업자 등록번호 요 형식 있잖아요. 세 자리, 두 자리, 다섯 자리. 형식 맡기면 000 혹은 뭐 1111 그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형식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건 뭐 학습관 주소, 뭐 교회 주소도 상관없고, 집주소도 상관없고요. 대표자 이름, 뭐 담임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부과 관리하는 원장님이든지, 이제 뭐 연락처는 네, 똑같이 이분의 연락처. 사업자 등록증 첨부할 필요 없고요. 보증보험 첨부할 필요 없고요. 갑지사 아이디 솔로몬 에듀. 갑지사는 솔로몬 에듀. 그리고 나서 솔로몬 에듀 한번 쳐볼까요? 지사 아이디가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확인. 네.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각 지역별 지사장님들이 따로 계신 곳들은 이제 각 그 지역별 지사장님 아이디가 또 따로 있어요. 지사 아이디가. 뭐 인천지사면 인천지사장님이 가입한 지사 아이디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되고. 네. 뭐 충청지사는 네, 충청지사장이 아이디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뭐 그분 거 입력하시면 되고. 없는 곳들은 이제 저희 본사 거, 솔로몬 에듀 그거 입력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저장 눌러서 등록은 끝난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 2, 3일 정도 승인 절차가 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학습센터 등록했으면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제 제가 그쪽 본사 쪽에 승인 요청을 하거든요.
어떨 때는 뭐 그분들이 뭐 안 바쁠 때는 그날 바로 해주실 때도 있고 그 다음날 해주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먼저 문자 보내주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 어차피 다 가입하셨잖아요. 네. 네. 자, 센터 아이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솔로몬 선생님 로그인 되었습니다. 지금 이 컴퓨터가 뭔가 좀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그런지 화면이 이렇게 나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안 나와요. 네. 화면 해상도에 따라서 얘가 요게 요쪽에 뜨고요. 예, 그래요. 좀 다르게 뜨네요. 지금 보니까. 네. 자, 요게 이제 승인되면 이런 화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등록 승인이 되면은. 그리고 네, 여기에서는 여기 메뉴가 뭐 회사가 있고 학습센터 게시판 사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요것밖에 없어요. 학습센터. 요 회사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정보 수정하는 거, 내 정보 수정하는 부분이고요. 뭐 담당자가 변경이 됐어요. 선생님이 만약에 변경이 됐어요. 그럼 여기 담당자 비밀번호라든지 뭐 담당자 이름 정보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만 사용하는 것 때문에 쓸 일이 없고 여기서는 이제 학습센터 게시판이라는 거는 뭐 공지사항 CS 게시판, 우리 반 게시판 1대 게시판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일반 학원에서는 학부모님들도 이거를 또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그 본사하고도 통화해봤는데 거의 쓸 일이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죠? 쓸 일이 없어요. 이 사이트는 그냥 그 EBS 스스로 배운 또 홍보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여기서는 쓸 게 없어요. 그래서 학습센터만 사용하시게 되는 거고요. 학습센터를 딱 클릭하면 수업이 있고 학생이 있어요. 네. 수업이라는 거는 자, 오늘 수업하고 있죠. 네. 그쵸? 네. 이 반이 2달 동안 수업하는 반이에요, 저하고. 네. 그래서 뭐 몇 교시는 몇 교시는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하나를 만들고서 여기 있는 학생들을 등록을 해서 그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짜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 수업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 말은 이해되시나요? 네. 수업이라는 거를 네. 자, 한마디로 반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편하게 얘기하면 네. 네, 반을 만들어서 학생을 집어넣기. 네. 저는 반을 2개를 만들어냈어요. 하나 SM 테스트 반이라고 하나를 만들고 똘똘이 반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교육 때 만들었던 반. 반 만드는 방법은 기억나세요? 자, 반 만드는 방법은 이게 애들을 눌러서 수업 이름 뭐 예를 들어서 착한 학생들 반, 뭐 착한 학생들 수업. 제가 어느 학습관을 가니까요, 그 교회인데 거기에 표가 붙어 있는데 착한 사람이 되자. 딱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착한 사람들 수업. 딱 이렇게. 학기는 지금 1학기니까 1학기. 수업률이 보통 우리 학습관은 금요일까지 다 수업을 한다. 혹은 뭐 목요일까지 일반적인 학습을 한다. 아니면 뭐 월, 화, 수, 목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어떤 아이들이 왔는데 이 아이들은 월수금만 올 수가 있어요. 그럼 반을 하나 새롭게 더 만들어서 거기는 네, 월수금 반으로 반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월, 화, 수, 목 반. 금요일 날은 이제 다른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하루 수업 시간 2시간. 네. 자, 밑에 보시면 수업 시작이 있고 종료일이 있어요. 수업 시작일이 있고 종료일이 있어요. 자, 수업 시작을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반이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로 체크를 하시고요. 이 반의 수업 종료일은 (6월 26일이다) 그럼 한 달이죠. 그죠? 이 기간이 끝나면 수업이 종료가 돼요. 한 달 다녀도 아니 우리가 하긴 아니에요. 이거는 과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게 중요한 부분이 또 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수업 아이들이 언제 들어왔다가 왜냐면 이 EBS 스토리 배움터는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아이들 이제 공부할 거니까 승인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아니 어떤 사이트에 형 가입해서 정형 승인해 주세요. 혹은 뭐 돈을 결제하면 자동적으로 승인이 되는 뭐 그런 사이트도 있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학생을 등록을 해서 선생님이 수업 스케줄이 선생님이 짜지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수업을 짜주게 되면 이 아이는 그때부터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과금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의 형식하고 달라요. 얘는. 네. 그래서 이 기간 있죠. 수업 시작일 이 기간과 끝나는 날짜를 딱 이렇게 한 달 동안 맞춰 주시면 이제 그 본사에서도 여기 시작을 하고 있구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돈을 받고 그리고 이 시간 끝나면 정지되니까 다시 또 돈을 내고 다시 또 한 달 동안 선생님이 또 연장을 하고 이거는 수업 종료 시작은 선생님이 매번 바꾸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냥 아니면 그냥 편하게 지금 그냥 하고 있는 대로 하면 되지. 매달 같은 때 아이디 신청을 하니까 그러면서 일요일날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설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일요일날 선택을 하고 네. 아이디 신청 미리 하고 네. 그러시면 돼요. 얘는 보통 1년 내년도 또까지만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장 수업 종료일이 1년? 수업 종료일이 1년이 아니라 내년도 12월까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사이로 여기 보면 수업 시작 시작일은 이걸로 선택했고 종료일은 2020년 12월 31일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제가. 다음에 12월 말까지. 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근데 맥시멈은 이렇게까지만 설정할 수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쭉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질문 시간을 잠깐 받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얘는 웬만하면 한 달 단위 혹은 2달 단위. 왜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한 달 단위로 끊어주시는 게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이 하다가 중단을 해버려요. 그냥 하고 그만두고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요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되어 있으면 그 학생들은 들어와서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템만 있으면. 현재는. 물론 이제 선생님이 걔를 수업 종료를 해줄 수도 있는데 깜빡하고 그걸 안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애는 계속 공부를 하면서 과금은 또 내야 돼요, 돈을. 그 아이 그만뒀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초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한 번도 안 사용해 보셔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샘플 아이디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시작할 때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그렇게는 안 되고요. 시작할 때 오늘 5월 27일 날 수업 시작일이에요. 그러면 딱 일주일 후 2019년 6월 2일로 설정을 해주세요. 2주. 네. 그리고 이때 27일 학생들을 다 등록을 하시고 자 뭐냐면 보통 한 이틀에서 3일, 2, 3일 정도의 유예 시간을 줘요. 네. 학생들이 아직 수업 진행을 못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 본사에서는 2, 3일 정도의 유예 시간을 주거든요. 한 달로 딱 자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제가 얘기를 해서 7일간의 유예 과금이 시작되는 시간을 7일, 딱 7일을 유예를 제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저께 이제 본사하고 제가 통화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일주일까지. 네. 맥시멈. 그럼 아이들 만들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는 제가 수업 없음으로 하면 과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금이 안 되고 네, 일단은 그거는 또 모르시니까 네. 일단은 일주일 정도를 기간을 두고 나서 일주일 후부터 과금이 되게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네. 한달 플러스. 네, 처음에 지금 아무도 그것도 모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한 사람만. 만약에 지금 5 아이 있잖아요. 네. 그 5 아이 이 반에 들어가는 아이들 이 반에 들어가는 아이들 전체를 지금 그러니까 수업 시작 날짜하고 일주일을 항상 잡아주는 기간 선택을 설정. 해야 기간을.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6월 3일부터 오픈을 시작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2일이 아니라 7월이에요. 7월. 네. 이때부터 그냥 시작을 하셔가지고 6월 3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처럼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때 시작해서 종료일은 한 달 종료일은 7월 2일이 되겠죠. 그렇죠. 6월 3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네. 그거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요 일주일 동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앞에서 네, 한번 일주일. 보시고 일주일 공부해서 네, 일주일을 제가 드릴 테니까 공부하고 그냥 무조건 보시고 거기 시간을 갖다가 설정할 때 시작에 5월 네, 그거 27일 설정을 했는데 네. 하고 나서 거기 일주일 설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일주일은 과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 달을 해놓으면 거기서 유예기간 일주일에 생각하신다는 네. 거예요? 지금 반 등록하셨잖아요. 수업 하나를 등록하셨잖아요. 학생 한 명을 학생도 한 명 등록하셨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 과금이 안 돼요. 네. 근데 학생이 이제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과금이 되는데 그 일주일 동안은 어쨌든 간에 학생을 등록해서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일주일 동안은 일단 유예를 시켜놓는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네.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일주일만 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일주일을 포함한 일주일 포함을 한 달. 그렇게 일주일 해놔도 플러스 한 달. 처음에는.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일주일간은 공부를 그쵸. 하라 이거죠. 저희가. 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쭉 있으면 이제 공부하는 거고 네. 없으면은 안 되는 거고. 그게 뭐냐면 지금 저도 이제 학생 등록하는 걸 가르쳐 드리면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무료 체험의 개념이네요. 무료 체험의 그치? 개념이에요. 예. 일주일은. 네, 무료 체험 하고 나서 과금할 건지 안 할 네, 건지. 하라고. 근데 학생이 네. 없어서 안 하면 나중에 다시 설정을 하면 되는 그런 다음에 거예요. 아직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리면 반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반은 학생을 수업 중지를 시키고 중지 기능이 있어요. 그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반을 그냥 없애버리세요. 아, 네. 안 그러면 제가 곤란해져요. 네. 학생 수업 중지. 네. 네. 이렇게 해서 등록을 누르면 반 등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반이 등록이 됐어요. 어쨌든 그 저는 일단은 수업 반은 이거로만 그냥 그대로 하려고. 네. 그래 등록을 해놓으면 반이 생기고요. 자, 반이 두 개가 있잖아요. 저는 두 개를 만들어놨잖아요. 이제 학생 등록을 할 거예요. 이제 학생이 등록을 해야 학생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학생 클릭해서 저기 지금 제가 3명을 등록을 해놨어요. 네, 이것도 이제 그 테스트 아이디가 한 개가 있어서 등록을 지금 안 할 거고요. 자, 애들을 눌러서 학생 등록을 하는 거예요. 아이디, 중복금 45, 비번, 비밀번호 확인, 이름. 학생 휴대폰은 안 적어도 돼요. 네, 뭐 학생 여기 뭐 선생님 휴대폰 넣어도 되고, 네, 굳이 뭐 학부모님 휴대폰 필요는 없으세요. 네, 넣으셔도 되고요. 네, 그거 상관없어요. 그리고 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만약에 중학생이에요. 중학교 클릭하고 2학년이다 그럼 2학년.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전 학년을 아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학년이잖아요. 2학년 거만 볼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네. 2학년 거에 자기 수업 범위 안에서 공부 범위 그럼요. 안에서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만 공부할 수가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되겠죠. 아시겠죠? 네. 예외도 있어요? 네. 다 보여주면 어떡해. 네. 그래요. 그 등록, 그 수업 선택. 수업 만드셨잖아요. 그쵸? 반 만드셨죠? 똘똘이 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반을. 네. 하고 등록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 아이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에서 학생을 이렇게 딱 등록을 하잖아요. SMZ2라는 똘똘이반 학생을 제가 볼게요. 지금부터 이제 이 학생의 학습 스케줄을 짜줘야 돼요. 오늘 뭐 할지, 내일 뭐 할지 막 그런 것들. 근데 이게 자동으로 자 만약에 국어다. 국어의 단원을 몇 개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단원이 선택한 날짜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쫙 스케줄이 짜져요. 한 달 스케줄. 이 단원 끝날 때까지 스케줄이. 볼게요. 스케줄을 짜는 거는 이 인포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 인포에서. 인포를 클릭하면 학생 기본 정지가 나와요. 쭉 나오죠? 오른쪽에 보니까 사용 중지라는 게 나오네요. 학생이 그만뒀어요. 그만두거나 이 아이가 갑자기 쉬게 됐어요. 쉬어요. 한 보름 공부했는데 쉬어요. 그러면은 사용 중지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과금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이 아이가 그 잠깐 쉬었다가 다시 와요. 다시 오는데 살리려고 하니까 분명히 우리 반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학생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럴 때는 본사로 저쪽에 연락을 주셔야 돼요. 네, 어느 학습센터인데 요 아이디, 이 아이디를 가진 학생이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라고 저희 쪽으로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전화를 해주셔도 되고, 그러면 저희 역시 이거를 받아서 이베이스 수수료 변호사 본사에 요청을 해야 돼요. 네. 네, 좀 번거로워요. 총파 보통 일반 다른 저희 컨텐츠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총파 내에서 이것들을 다 살리고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베이스 수수료 변호사는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본사에서 다 컨트롤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어쨌든 이거를 눌러주시고 그 애가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은 다시 요청 드리면 저희가 이제 본사에 요청해서 얘를 풀어드리면 하루 정도 걸릴 거예요. 그 아이는 이제 본사 연락하면 바로 풀어지니까. 자, 그럼 어디 그렇게 하시고요. 그 쭉 내년 기본적으로 그 아이의 정보가 나오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인포로 들어와서 설정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되거든요. 학생 등록했지만 여기 보면 이제 계열이라고 있어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계열이 있나요? 없죠. 고등학교 가야지만 계열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이 중학생인데 계열 미분류로 되는 뭐냐 이거 그러다가 얘는 뭐 그냥 있는 거 선택하겠네? 선택하잖아요? 나중에 오류 생겨요. 학생이 들어가서 진단평가라 제일 처음에 진단평가라는 걸 보게 되는데 거기서 오류가 생겨버려요. 이거는 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미분류 그냥 놔두세요. 쓸데없는 거는 선택하지 말자. 네, 그렇게. 뭐 선택과 뭐 필요 없잖아요, 이거. 이거 고등학생도 아닌데. 그죠? 하지 말자. 등록. 인연자 정보를 수정하시겠습니까? 뭐 수정할 게 있으면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놔두시고. 자, 그때 뭐 커리큘럼 복사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이거는 쓰여지지가 않아요. 여기 좀 그냥 어떤 건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는요. 자, 수업. 수업은 아까 전에 저희가 선택했잖아요. 회원 등록할 때. 똘똘이 반으로 선택했잖아요. 반. 만약에 얘를 반을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선택해서 밑에 이 배정 있죠. 배정. 클릭하면 이 반으로 바뀌어요. 이게 되세요? 네. 저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둬. 네. 하고, 네. 뭐 수업 없으면 수업 없다고 해도 되고 그래요. 자, 이제 스케줄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스케줄. 보기를 누르면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스케줄 등록을 안 했거든요. 지금 이 등록된 학생이 자, 밑에 평가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무것도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냥 선생님이 등록만 해놓은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지금 보이는 이거하고 이 평가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뭘 할 거냐면 이게 등록이 됐잖아요. 이제 이 학생이 이제 학습을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하기 전에 이 아이의 실력이 어느 정도고 어느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이 아이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관리는 PC에서 학생이 공부하는 거는 탭에서.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런 링이 있죠? EBS 수료 병터가. 제가 연결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좀 잘 안 보이시는 분들 또 서서라도 좀 봐주시면 네. 이런 네 들어가서 EBS 수료 병터 이렇게 들어가지거든요. 여기 학생 아이디 제가 아이디 지금 방금 요 학생 아이디 입력할게요. 요거 하면 이제 뜰 거예요. 로그인 하자마자 이런 게 나와요. 진단평가.
이렇게 진단평가가 나오고 이게 근데 문제가 문제 10문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만 하는데도 막 3, 40분 이상이 걸려요. 꽤 오래 걸려요. 네, 학생들 오면은 처음에 우리가 등록해 언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딱 하고 그러면 이제 얘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쭉쭉쭉쭉 다 풀고 넘어가요. 네. 네, 풀고 넘어가면 이거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여기 등록되어 있는 애가. 그다음에 기본적인 글자 다 읽을 줄 알잖아요. 네, 거기 맞춰서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유형의 아이인지도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의 실력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자동적으로 그 학생의 실력에 맞는 스케줄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타게 되면 네. 제가 안 해도 네.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브레이직을 계시는 학생. 요거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는 진단평가를 하고 나서 진단평가까지 다 한 애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인데 평가를 한번 볼게요. 진단평가를 했어요. 참고로 초등학교 저학년은 국어하고 수학만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3학년, 네. 네. 4학년까지. 네. 그러면 여기 배영태에서 할 수 있는 학년은 3학년부터요? 아니 1학년. 1학년부터 되는 거야? 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여기 보시면 지금 국어, 수학 문제 이렇게 있는데 빵점 맞았어, 빵점. 한 문제도 안 맞았어. 네, 유형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하다 보면 다 이거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유형 분석 문제까지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자, 이번 얘는 보니까 추상적 순서형이라는 아이네요. 이 아이가 막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자, 관리자분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출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열게요. 그러면 이건 커버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앞에 추상적 순서 유형에서 이거는 신중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전락가형입니다. 그래서 쭉 이런 아이예요라고 기본적으로 얘는 이런 게 진로가 좀 맞을 것 같아요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방송에서 잘 나오는데. 네. 학습 스타일 총평이 추상적 순서 유형 참 많이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커버 결과 보고서 해가지고 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미분류 진단평가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아이가 문제를 풀고 이거 오답 사용자 답변은 오답 답을 안 썼어요. 그리고 no answer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정답 나와요. 해설 밑에 나오고 쭉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선생님이 이것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밑에 퀴즈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케줄 짜졌어요. 그런 다음에 동영상을 보면 10문제가 나와요. 그럼 문제를 푸는 게 여기 나온 거예요. 퀴즈 푸는 문제가. 일단 여기에 이제 스케줄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냥 짜진 거예요, 이게. 오늘이 23일이죠. 영어 한번 클릭해볼까요? 참고로 내가 빨리빨리 막 넘어가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는 이제 스케줄을 등록해서 딱 그 등록을 눌렀는데 꽤 한 1, 20초 있다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무슨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여기를 이제 종료를 하고 쌤 테스트 드릴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요 아이, 이 아이거든요. 이 아이걸 로그인 하니까 이렇게 이제 떠요. 여기 보면 성취율 0%, 학습 시간 0분, 평균 퀴즈 점수 빵점. 아, 이 아이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아이예요. 기초부터 잘 다뤄줘야 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자, 여기 보면 영어 있죠, 영어. 방학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전 방학생활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EBS 방학생활. 따로 있어요. EBS 네. 방학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교재가 빵점 있어요. 맞아가지고 기초부터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애들만 나오는 거. 그쵸? 그 교재 보면서 보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이제 스케줄 짜는 거는 간략하게만 일괄 배치라는 게 있고, 일괄 배치라는 게 있고, 다 선택해서 스케줄 짜주는 게 있는데 그 스케줄 기본적으로 스케줄 짜는 부분은 간략하게 이제 그 강사분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죠, 집사님? 제가요? 네. 스케줄? 네. 이거 제가 보여드리고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강사님. 저희 그 강사분이세요. 오. 잘 보이는 자, 보니까 이 밑에 파워 연결하는 잭이 제가 움직여도 사실 빠른가 봐요. 아이들만 하나씩 다 이런 것도 있을 거죠. 네. 그래야 이제 그래야지 이제 할 수 있어서 이제 이거를 보시면 영어 오늘 공부할 거예요. 지금 여기 얘를 누르니까 이게 안 돼요. 옆에 있는 걸로. 이거 여기 밑에 화살표 화살표를 딱 누르면 강의 재생, 퀴즈 풀기, 노트 작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뭐 노트 작성은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강의 재생 5학년이죠. 3학년. 3학년. 네. 시끄럽게 헤드셋 끼고. 아, 찾아서. 우리 친구들도 집에 주변에 종이 우와. 있으면 빨리 들고 신문도 들고 아무종이나 들고 해보세요. 오, 아니고 보이죠? 이렇게 돼야만 알파벳키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했어야 되는데. 아, 지금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어요. 우리 아들. 지금 이렇게 한번 시켜봐야겠어요. 전에 배웠던 F의 소리를 헷갈려하는 친구들 집에 있어요. 두고 하는 텔이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있어요. 알파벳키와 아이고, 비싸서 제가. 오늘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키는요. 입술 두 개가 쉽게 P와 F 발음이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럼 공부를 하고요. 다음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공부를 쫙 했어요. 아, 공부 잘했다. 끝. 그거 한 몇 분 정도예요? 성취율 3%네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보니까 실제로 들어야 되네. 애들이 이게 안 들으니까 안 되는 네, 거예요. 실제 그 시간이 네. 나와요. 난 그건 알았는데. 아, 그렇구나.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아이들 속일 수가 없어요. 애들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애들이 속일 수 없게 네네. 하고 나서 아, 화살표를 누르고 들어가서 보여주면 네. 퀴즈 풀기로 한번. 시간 안 돼서도. 이게 보니까 다 들으면 들어야 다 읽는 게 아니네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없는 강의들도 꽤 있어요. 퀴즈가 다 근데 여기서 이거로 해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이렇게 짜져 있는 스케줄대로 오늘 학습을 하고 퀴즈를 풀고 만약에 이제 퀴즈를 풀었잖아요. 그러면 그 틀린 문제에 대한 동영상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동영상. 네, 설명 동영상이 있고요. 그래서 틀린 문제는 여기에 한번 적어야 돼요. 뭐는 클리닉이 돼서 나오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에 적고 그리고 강의를 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풀이 과정에 자기가 적는 거. 네. 자, 여기 제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EBS 문제는요 생각보다 좋아요. 문제 퀄리티가. 그래서 이번 초중고 그 학교에서 EBS 그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그 유형을 많이 따라서 시험 문제를 내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EBS 문제집 많이 풀어요. 그래서 뭐 문제를 뭐 100문제, 200문제 많이 푸는 것보다 좋은 문제를 확실하게 풀고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되는 게 첫 번째. 동영상을 보면서 개념 정리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되도록 봐야 돼요. 3번이라도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도저히 그 부분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아이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느 부분이 어렵냐. 그걸 파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이랑 얘기해서. 그래서 그 아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동영상을 그 밑에 학년이든 찾아서 그 부분을 공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그거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진도만 올라가면 성적 안 올렸는데 고등학교 가면 다시 뚝 떨어져요. 특히 중학교는 기본 개념 정리가 핵심이에요. 핵심. 네.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정리 개념 기본 그 개념 정리가 핵심인 거예요. 중학교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있는 문제랑 같이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줄 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강사님이 나와서 간략하게 10분 정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 마무리 짓고 오늘 기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김승미입니다. 오늘 제가 미리 전달을 못 받았어요. 그냥 제가 이제 조금 알고 있는 거 그것만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기계 팀장님 제가 이걸 잘 만질 수 없는데 이게 지금 이거죠? 네.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이제 팁을 드리자면 그 수업 만들 때 그게 그러니까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 반 만드실 때 아까 그 무료 체험 있잖아요. 7일. 그러니까 그 반을 따로 만드실 때 이름을 그냥 테스트 반이라고 아예 수업명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다른 분들이 보셔도 좀 구별하기가 편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와서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할 때 저희는 그 수업 만드실 때 기간 설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처음에 와서 이제 테스트판 그거는 이제 무료 체험반이기 때문에 뭐 무료 체험반 이렇게 하셔도 되고 테스트반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고 나서 그 기간이 이제 지나서 아이들이 이제 정식적으로 수업을 하더라도 신규 반이라고 또 해 놓으시면 아까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달 과정으로 그럼 이제 그 안에는 아이들이 와서 자기네들한테 맞는 EBS 수업이 뭔가를 탐색하는 기간이에요.
그럼 그 기간으로 수업 우리가 자동 배정을 할 때 그 기간으로 수업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을 만드실 때 기간 설정이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EBS에서 나한테는 이런 수업들이 맞구나 하고 정기적으로 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학기별로 반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1학년이다. 그러면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맞는 그 수업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학기별로 1학기, 2학기 그 수준으로 아이들 반을 만들어서 하시면은 수업 배정이 될 때 학년으로 이렇게 그 학기별로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아이들 수업하시기 좋아요. 선생님 따로 손대는 게 많지 않아서도 좋고. 그러니까 일단 어찌 됐건 뭐 아이들 왔다가 이제 안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하셔가지고 안 한 아이들 수업 없음으로 체크하셔야 되니까 예, 그렇게 이제 반을 만드시면 되고. 또 하나 그 관리자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것 같은 경우는 일반 PC뿐만 아니라 휴대폰에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어디 이동하시거나 어디 밖에 외부에 있어서 PC가 없더라도 아이들 급하게 뭐 지금 내가 빨리 수업 배정해서 우리 아이가 학습관에서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관리자 하시는 분이 그 PC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휴대폰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하셔도 돼요. 이 수업 배정은 필요하실 때. 네. 관리 사이트는 그러시고. 그리고 일반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인터넷 때문에 다 돼요. 근데 저희 이 탭에서도 되는데 탭은 인터넷 사용하시려면 조금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이나 일반 PC, 일반 탭 다 가능하시고. 또 그리고 여기 그 아이들 선생님이 아이가 왔을 때 학생 아이디를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반을 만들고 나서 그 반에다가 아이디 이렇게 만들 때 반에다가 집어넣고, 그러고 나면 그 아이는 이제 진단평가, 유형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야지만 수업 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진단평가, 유형평가는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바뀌어요. 아이들이. 유형평가도 이게 그러니까 약간 우리 그 심리검사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이들이 조금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와가지고 그 아이가 한 그 유형평가가 다 맞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6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유형평가,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왜 안 오죠? 한번 누르셔요.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관리자 사이트, 그 학생 아이디로 들어오면 맨 밑에 쪽으로 유형 분석 초기화, 진단평가 초기화, 스케줄 초기화가 있어요. 이 유형 분석 초기화를 누르시면 완전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아이디로 들어가면 저기 떠요. 저기 안 돼 있는 초기화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검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진단평가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를 동시에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진단평가를 다시 봐야겠다. 이것도 정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 아이 지금 수준 진단을 이제. 그러면 잠깐만요, 선생님. 네. 저기 유형 분석을 다시 초기화해서 다시 하잖아요. 그럼 네. 그게 다 스케줄에 영향이 미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럼 기존에 공부했던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과정을 이제 한번 이렇게 검사를 해서 네. 유형 검사를 해서 스케줄이 쫙 나왔어요. 그 네. 공부를 하다가 3개월 단위에 다시 네. 초기화시켜서 했어요. 그러면은 네. 그 학습에 어떤 새로 건너뛰지 않나요? 네. 새로 수업을 생성할 때 이제 그때 다른 형태로 간다는 거죠. 네. 같은 그 같은 범위 거는 안에서. 네. 그래서 이거는 유형평가 같은 경우는 그 자주 매달 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하셔가지고 요거는 학부모 상담할 때 자료로 너무 좋아요. 예, 이걸 프린트 하셔가지고. 그리고 진단평가 역시도 아이들 필요할 때는 초기화 누르셔가지고 진단평가 보시면 되고, 스케줄 역시도 이 스케줄 초기화를 누르면 기존에 이렇게 돼 있는 스케줄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기존에 지나간 거는 그대로 있고 어차피 그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할 것이 이제 다 무효가 돼요. 초기화가 돼서. 그래서 이제 다시 설정할 수 있게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하나, 이게 제게 아니라서 저기 시간이 없어서 네 스케줄 짜는 것만. 스케줄 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 그러면 이 아이 맨 밑에.
밑에요. 맨 밑에 거. 얘로 들어갈까요? 원래력은 안 되겠대요. 네. 그 여기 보시면 스케줄 이제 보기 하면 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아까 팀장님 어떻게 잠깐 나가가지고 이게 이제 그 아이가 이게 그 진단평가한 그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국어를 네, 하였고 네, 수학을 네, 하였고 네, 그런데 진단평가하고 다시 실제 하고. 그 아이 수준하고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는 실제로 수학이 하루 나왔는데 그 진단평가에서는 하루 나왔는데 실제로 얘 그 수준을 보니까 뭐 중간이다 그러면 이제 중으로 하시면 네 얼마든지 변경은 돼요. 거기에서 지금 변경 가능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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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든지 이렇게 따로 또 변경이 되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가 몇 학년? 3학년. 그러고 나서 스케줄 일과 배치 이거는 이제 일괄적으로 할 때 네. 이제 얘기고 개별적으로 가능해요. 그럼 스케줄 일괄 배치를 누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뜨거든요. 네. 그럼 아까 이제 3학년이지만 이 아이가 수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다. 네, 만약에 2학년이나 수학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추가로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스케줄에서 네. 다시 또 이렇게 수업 배정을 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스케줄이 이렇게 있지만 추가적으로 얘는 수학 같은 경우는 3학년이지만 2학년 수준이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누르셔가지고 2학년 과목 수학 이렇게 해서 하면 강좌 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럼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만점학이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1학기니까 뭐 1학기일 수도 있고 2학기일 수도 있고 이 아이 그 수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2학기로 할게요. 그럼 여기서 또 그 강의가 1강부터 쭉 나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여기 옆에 퀴즈 나오죠. 네네. 이게 강의가 있는 거 여기가 퀴즈가 있다 없다 여기서 떠요. 예, 그래서 이걸 보고 퀴즈 있는 걸 선택하고 싶으시면 퀴즈 있는 걸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따로 퀴즈 그 문항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하면 여기에 11문제지만 10문제가 그냥 세팅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8문제, 9문제가 있죠. 그리고 여기 10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요 8문제, 9문제가 또 뜨는 거고. 그래서 얘는 굳이 1강부터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11강부터 하자. 그럼 시작 강의를 이렇게 하고 또 끝 강의를 이렇게. 그럼 이제 뭐 내가 12강까지 할지 아니면 16강까지 할지 이렇게 또 정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에 이렇게 수업 요일이 있지만 별도로 또 돼요. 그러면 얘는 이 수학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월요일하고 목요일만 하자. 그러면 이 월요일하고 목요일로 되고 강의 수 예를 들어서 이 수학의 강의가 월요일하고 목요일 한강에 있으면 이 만점을 하자. 보충 수업으로 그럼 이제 한 강의 아니 얘는 한 강의는 부족하고 2강의를 하자. 그럼 뭐 강의 수 2강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한 강의를 해서 이제 배치하기 하면 날짜가 돼요. 달력 그렇죠. 그럼 이거를 언제부터 할 것인가 배치하라고 나와요. 오늘 23일. 네. 배치하기. 그러면 날짜 클릭하면 배치 시작이라고 뜨죠. 여기서 배치하기. 달력.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배치하기 누르고 나서 시간이 좀 걸려요. 지금은 바로 뜨네요. 어떨 때는 이렇게 시간이 누르는데 좀 늦어지는데 선택한 다음에. 네, 배치하기 누르고 나서 가끔씩 이게 좀 시간이 좀 길 때가 많아요. 그때 배치하기가 안 됐다가 다시 또 누르면 이중으로 체크가 돼버려요. 그럼 그 일일이 스케줄 다 다시. 네 하니까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여기서 좀 발휘하셔가지고 네. 좀 참았다가 정 안 되면 그때 다시 배치하기만 원. 네. 네,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23일 수학 이게 또 추가로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이 아이가 방학생을 굳이 필요 없다. 네. 그러면 요거를 클릭하면 요 밑에 이게 떠요. 클릭한 그게. 그럼 이거는 그냥 없애자 그러면 델키를 누르면 이 방학생활 요 날짜 오늘 날짜에 이거를 없앨 수 있어요. 네. 요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오늘 이렇게 왔는데 영어는 오늘 안 하겠다. 그럼 여기서 그냥 또 클릭하면 이렇게 뜨면 여기서 델키 누르면 되고 여기 퀴즈 이거를 또 누르면 여기는 퀴즈가 없다고 나오죠.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학생 아이디로 해서 탭에 들어가서 이 수업이 있냐 없냐를 아니라 관리자 사이트에서도 요거를 수업을 클릭을 하면 여기서 퀴즈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퀴즈 있는 수업이 있으면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수학에 많이 있다. 만점막 이거 있겠네요. 그러면 퀴즈가 이렇게 떠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또 어떤 이게 장점이 있냐면 이렇게 퀴즈가 이렇게 체크가 돼 있죠. 이 체크돼 있는 게 아이들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혹시 뭐 잘 하시는 선생님들은 굳이 손 안 대셔도 되지만 어떤 선생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셔가지고 본인이 개별적으로 좀 이제 만지고 싶다 그러시면 얘한테는 이 문제 굳이 안 주고 싶다 그러면 체크 이거 푸시면 이 퀴즈는 그 아이 문제에서 제외가 돼요. 네, 그래서 10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한테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5문제만 그냥 이렇게 없애면 5문제 그것만 아이들한테 나가는 거고 이렇게 또 개별적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관리자 사이트에 관리자 사이트에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관리자에서 이렇게 수업을 배정해 준 것만이 아이가 학생 아이들 들어갔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떠요. 그렇지 않으면 뜨지 않고 또 퀴즈도 안 떠요. 네. 네, 그리고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는 수업을 볼 수도 있고 앞으로 배정돼 있는 것도 아이들 학생 아이들 들어가면 강의는 볼 수 있지만 퀴즈는 안 떠요. 퀴즈는 선생님이 배정해주고 오늘의 수업에서만 퀴즈를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 강의에 퀴즈가 있을 때. 네. 그럼 만약에 아이가 아파가지고 한 일주일 쉬었어요? 네. 그러면 스케줄이 계속 나가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것도 돼요. 되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스케줄에서 딜레이를 시킬 수 있는. 네, 여기서 미루기 있죠. 네. 미루기. 네. 예, 그러니까 오늘의 수업에서 네. 오늘 지금 얘가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의 수업을 아이가 못해. 미루기. 예, 그러면 이제 며칠로 이제 미루기 이동할 일수. 그러면 이틀을 이동할 것인가, 3일을 이동할 것인가. 25일 뭐 이렇게. 네, 체크를 하면 스케줄 이동. 아, 빠질 날짜만 기록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뒤로 며칠을 미룰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 미루기, 당기기를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루기는 뒤로. 네, 뒤로 이틀을 미룰 것이면 네. 체크하시면 되고 3일을 미룰 것이면은 3일 체크하시면 되고 하루면 하루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당기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수업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수업을 그냥 들을 필요 없고 저 뒤에 있는 내일 수업을 오늘로 당기고 싶다 그러면 또 당기기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날짜 체크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디테일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선생님 좀만 잘 아시면 자유자재로 이게 다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수업을 넣을 수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스케줄에서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스케줄 일과 배치해서 이렇게 학교 선택해서 이렇게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 오늘 날짜, 뭐 내일 날짜 이렇게 수업을 넣을 날짜를 클릭을 하면 수업 배치 날짜를 클릭해서. 네, 그리고 추가 나오죠. 네. 그러면 여기서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뭐 기출문제, 학력고사 여기서도 아이들한테 내줄 수가 있어요. 날짜, 예. 시키고 시간.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얘가 뭐 4학년에 그래서 뭐 국사 강좌가 없습니다. 뜨죠? 여기서 이렇게 다 보시고 예, 선택하시면 돼요. 4학년이니까는 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좌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에는 안 뜨네요.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또 참고적으로 또 하나 이제 아이들한테 요즘에 한국사가 좀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사만 방학 때 특강 같은 걸로 또 그렇게 아이들한테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EBS 한국사 강의가 좋은 게 뭐냐면 그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달력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아이한테 배정된 거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선생님 배정해 준 것만 이렇게 보지만 나는 이거 듣고도 아이가 시간이 남아서 더 강의 보고 싶다 그러면 아이 스스로가 여기 삼선 표시 있는 거를 누르면 이 강의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EBS 전체 강의를 눌러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다. 그럼 여기 다 이제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학년과 다 볼 수 있어요. 3학년이든 중학생이든 자기 학년하고 상관없이 강의는 무조건 그 아이가 자유롭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점으로 좀 이렇게 활용하시기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아이가 처음 왔을 때 선생님 일일이 이 아이한테 수업 배정해주기 전에 탭에 들어가서 너가 한번 국어 1학년 예를 들어서 3학년이다 그러면 너가 3학년 국어에 대해서 한번 여기 들어가서 이걸 한번 다 봐봐. 이렇게 아이를 살펴볼 수 있게. 그럼 강의마다 선생님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아이마다 자기들 성향이 있어요. 좋아하는 선생님의 성향, 수업 성향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아이들이 보고 마음에 든 것을 선생님 저는 이 수업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들어서 좀 자기주도적으로 그럼 그 아이가 원하는 그 수업으로 선생님이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선생님이 알아서도 하지만 그 아이가 이렇게 보고 자기가 원하는 거 네, 선생님 이렇게 자유롭게 보고 나서 이거는 선생님 굳이 아이들을 안 넣어주셔도 아이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대신에 강의만 볼 수 있어요. 이제 퀴즈 이런 거는 못 풀고 근데 그렇게 또 이제 활용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 나오니까 조금 더 네,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학년별로도 나와 있지만 공통으로도 보는 것들이 또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개념 잡기. 이 개념 잡기는 뭐냐면 학년에 상관없이 개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보통 이제 학년 같은 경우는 그 학년 교과서 내용 수준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개념 잡기는 그 학년에 상관없이 초급부터 이렇게 쫙 단계별로 그냥 순서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 이런 거 보면서 공부해도 돼요. 수학 개념 잡기 하면 수학의 기초부터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횡단 수학은 중학교 과정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이거 초등학교 횡단 수학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한테 해당되는 거 여기서 딱 순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결정해도 돼요. 선생님 저는 이제 이 커리큘럼을 보고 저는 좀 소수부터가 어려워요. 이제 이런 걸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거 강의를 보는데 이거는 문제풀이도 돼 있어요. 강의도 보고 근데 대신에 이렇게 강의 본 거는 아이들 그 수업에 영향은 안 돼요. 몇 분 그거 있잖아요. 그거 영향은 안 가요. 그거는 선생님 넣어준 수업만 영향이 가요. 그리고 넣어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아이들 자유롭게 그냥 안 넣어줘도 볼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또 아이들 이렇게 볼 때 이게 정속이에요. 이렇게 약간 정해진 속도인데 아이들 조금 답답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만약 이게 좀 천천히 들어야 되는 아이들은 그냥 정속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여기 클릭을 하시면 옆에 이렇게 배속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만나볼까요? 플러스 할수록 이게 올라가요. 1.5 네. 소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짠! 왠지 분수를 배울 때 나왔던 엄청 많이 나눠졌구나. 그냥 이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자기 수준에 맞게 배속을 설정해서 들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동영상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본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배속이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오히려 더 집중하기 더 좋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나 중고등학생들은 이거 배속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제가 보여드릴 것을 일단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또 네,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출석했다 또 이런 걸 부모님한테 메시지 보내는 방법. 그게 학부모로 그 앱이 별도로 있거든요. 출근에. 그러니까 또 자세한 디테일한 기능은 제가 지금 큐시트를 좀 짜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이게 지금 한꺼번에 많잖아요. 이를 좀 잘라가지고 잘라서 분야별로 제가 영상을 찍을 거거든요.
지금 하나 찍었어요. 그래갖고 찍는 걸 해가지고 제가 올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방금 전에 봤던 그 최현주 선생님 있죠? 네. 이 강의 굉장히 좋아요. 네. EBS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시면 이 강의는 동영상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제지 같은 것도 프린트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문제집 프린트는 안 되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방금 전에 그 최현주 선생님 초등학교 3학년부터 그 수준부터 강의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괜찮아요. 그거를 빨리 끝내잖아요. 횡단 수학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교재를 따로 사야 돼요? 아니 이거는 그냥 강의밖에 없어요. 그냥 강의만 필요. 그렇습니다. 교재를 서점에서 그래서 여기 또 다양한 유료 강좌들까지 같이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선생님, 지금 현재 이게 호환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쪽으로 이관을 하려니까 네. 이게 지금 한 명당 이 내용이 다 들어져 있어야 그 아이들 들어 있어야만 하고 그죠. 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그 아이에 대해 집중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걸 관리하고 좀 그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 한 명당 하나씩 아이디가 따져야 그 아이에 맞게끔 모든 그 수업 진도들이 맞춰져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월 25,000원이니까 하나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과금 내는 게 아까 중간에 중지했다가 모르겠다고 다시 출석했어요. 네. 그런데 다시 연락 주셔야 그 과금 네. 그럼 어떻게 아이가 중간 보름만 이제 써 처음에 자 네. 이제는 지난번 이제 교육 때 제가 사이트에서 자료실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놔야 돼요. 체크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필수 양식에서 이거 이제 종합반 콘텐츠 신청 양식 있잖아요.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셔요. 보다 시작한 곳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적어주셔서 이거는 이제 그 자녀만 먼저 이제 시키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학생을 등록한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시고 입금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부터 이제 학생이 이제 들어가서 학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딱 그 중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딱 중지하고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해서 딱 중지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중지를 누르면 바로 중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이제 저희들 요청을 하시면 풀어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그 보름 동안 또 그렇게 쓰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저희가 선물이잖아요. 네. 저희가 들어가는 모든 그러니까 저 EBS랑 횡단 수학이랑 영어 그거랑 해갖고 네. 저희가 그걸 내잖아요. 근데 아이가 하다가 뭐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해서 네. 환불받기 요즘 엄마들이 좀 디테일하니까 일할 네. 계산에서 환불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저희는 이미 선불을 냈기 때문에 그걸 네. 만약에 그렇게 여기 있는 자료들은 꼭 보시고요. 오늘 제가 교육시킨 내용들은 꼭 쓰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선생님께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 여기다 올려주실 거죠? 오늘 찍은 거?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